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 데 보내주시는 슈퍼센스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물론 오늘 분석을 잘 참고하시되 최종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주세요. 자, K리그1 새 시즌이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경기는 바로 제주 유나이티드와 광주 FC의 아주 흥미로운 개막전인데요. 이 경기의 모든 이야기는요, 바로 이 숫자 4대 0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뭐냐고요? 지난 시즌 광주가 제주를 상대로 거둔 완벽한 기록, 사전 전승입니다. 단 한 골도 안 내줬어요. 말 그대로 제주에 천적으로 군림했는데 과연 이번 시즌에도 이 역사가 반복될까요? 자,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데이터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경기를 5단계로 나눠서 샅샅이 파헤쳐 볼 건데요. 먼저 양팀 스쿼드부터 시작해서 전술, 숨겨진 수비 데이터, 그리고 결정력과 경기 흐름을 보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예측까지 완벽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스쿼드와 핵심 선수, 부제는 새로운 척추대, 구조적 공백이네요. 먼저 제주부터 볼까요? 지난 시즌 부진을 씻으려고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 체제 아래서 팀을 거의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경기장 중심을 딱 관통하는 이 척추 라인을 새로 만든 거죠. 최전방의 귀티스부터 미드필더 이창민, 수비수 셀레스틴, 그리고 골키퍼 김동준까지 새로운 중심축이 생긴 겁니다. 그중에서도 이 전술의 심장은 단연 이 선수, 미드필더 이창민입니다. 데이터를 보니까요, 이창민 선수가 올 시즌 팀의 기대 득점, 그러니까 XG 창출의 약 20%를 혼자 책임질 걸로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팀의 공격 기회 5번 중에 1번은 이 선수 발끝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광주 입장에선 이 선수를 어떻게 막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반면에 광주는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누가 다쳤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선수 영입 금지 징계라는 것 때문에 스쿼드 뎁스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건 구조적인 결장 상태나 다름없는 거죠. 자, 이 공백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선수들 어깨를 짓누를 수밖에 없겠죠. 특히 미드필더 최경록하고 주세종, 이 두 선수의 부담이 정말 커졌습니다. 최경록 선수가 지난 시즌 90분당 0.2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올 시즌에는 이 두 선수가 팀 전체 득점 기회 창출, XG 기여도의 무려 30%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두 선수만 막히면 광주 공격은 그대로 멈춰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다른 스쿼드 상황이 실제 경기장에선 어떻게 부딪히게 될까요? 두 번째 파트, 전술하고 세트피스 분석을 통해서 이 스타일의 충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팀의 전술 차이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주의 전술이 거대한 체스판이라면 광주의 전술은 펜싱 칼끝 같다.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죠? 제주의 공격 계획은 아주 명확해요. 일단 볼을 오래 점유하면서 남태희 같은 선수들이 측면에서 중앙, 그러니까 하프 스페이스로 쓱 들어오는 거죠. 상대 수비의 균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긴 공간을 이용해서 최전방 공격수한테 결정적인 크로스를 올리는 게 주된 공격 방식입니다. 광주의 대응은 그럼 어떨까요? 이것도 명확합니다. 4-4-2 포메이션으로 아주 촘촘하게 수비 블록을 만들어서 제주의 공격을 억지로 측면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일종의 압박 함정이죠. 그리고 거기서 공을 딱 뺏어내는 순간 비어있는 제주 뒷공간을 향해서 아주 빠르고 직선적인 역습을 바로 때리는 겁니다. 세트피스 데이터는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해줍니다. 제주는 전체 득점의 35%를 세트피스에서 만들었고 공중볼 경합 승률도 58%로 꽤 높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바로 이 세컨드 볼 획득률입니다. 여기선 광주가 55%로 제주를 압도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주의 공중볼 공격이 실패했을 때 그게 오히려 광주한테는 가장 날카로운 역습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아주 치명적인 역설이죠. 결국 승부는 눈에 보이는 골보다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릴 수 있다는 건데요. 세 번째 파트, 숨겨진 수비 데이터로 양팀의 진짜 수비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집중력 대 조직력의 싸움이네요. 이 데이터가 그 숨겨진 수비 이야기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제주는 경기당 1.35골 정도 실점할 거라고 예상됐는데 실제로는 1.6골을 내줬어요. 후반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광주를 보세요.
1.1골 정도 먹힐 상황에서 실제로 내준 건 단 0.80골. 이건 뭐냐? 강력한 수비 조직력으로 위기를 막아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전술이 좋고 수비가 좋아도 결국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잖아요. 네 번째 파트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죠. 기회를 골로 바꾸는 능력, 바로 결정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제주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골 결정력이 정말 처참했어요. 데이터를 좀 보세요. 유인수 선수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4번이나 놓쳤고요. 다른 주축 공격수들도 각각 2번씩이나 픽찬스를 날려버렸습니다. 솔직히 이런 결정력으로는 조직력 좋은 광주 수비를 뚫기가 매우 어려워 보이죠. 그럼 경기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마 초반 30분은 서로 눈치만 보면서 탐색전을 벌일 거고요. 진짜 승부처는 체력에 떨어지는 후반 60분에서 75분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할 시간대, 바로 경기 막반 75분 이후예요. 제주가 조급해서 라인을 올리는 바로 그 틈을 광주가 원샷 원킬 역습으로 끝내버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전 세계의 베팅 시장, 소위 스마트머니는 이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승무패 시장을 보면 제주 승리 배당이 2.20으로 잡혔어요. 표면적으로는 정배당처럼 보이지만 홈 경기라는 걸 감안하면 승리 확률이 50%도 안 된다는 불안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걸 신뢰도가 낮은 가짜 정배당, 일종의 함정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진짜 속내는 이 숫자 1.53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양 팀 합쳐서 2.5골 이하가 나올 거라는 언더 배당인데요. 이게 이례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무슨 뜻이겠어요? 거대한 자본, 즉 스마트머니는 이 경기에서 골이 많이 터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한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요. 시장이 가리키는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는 딱 2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2.5골 기준 언더. 그리고 둘째, 광주 플러스 0.5 핸디캡. 이건 즉 광주가 지지는 않는 경기, 최소한 비기거나 이긴다는 뜻이죠. 결론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극도로 팽팽하고 골이 잘 안 나는 경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예상 스코어는 0대0 무승부 혹은 광주의 1대0 신승, 이 2가지로 좁혀지네요. 데이터는 전술적인 우위와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하지만 축구공은 둥글고 최종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달려있는 거겠죠? 과연 새롭게 태어난 제주의 이 척추 라인이 이 모든 불리한 데이터와 천적이라는 역사를 극복하고 짜릿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